2월 2일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텍사스 주의회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테일러 레메트 후보가 공화당 후보를 14%포인트 차로 누르고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이곳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했던 지역인데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대한 반발 등으로 민심이 급격히 돌아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대해 나와는 무관한 지역선거일 뿐이다 라면서 선을 그었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연방정부는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면서 부분적인 셧다운, 일시적 업무 정지에 들어갔는데요. 상원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을 분리 처리하기로 합의하긴 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하원 통과까지 며칠간 예산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토안보부 등 주요 부처 업무가 일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최근 이민 단속 논란 속에 구금되었던 5세 어린이가 법원의 명령으로 석방되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당국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텍사스로 이송되어 구금되어 있던 리암 군이 집으로 돌아오자 이웃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3,800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이민 단속 과정에서 구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네소타 총격 사건 이후 진보 진영 내에서도 자기 방어를 위한 총기 소유 관심이 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네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의 랜드마크 중의 하나인 케네디 센터를 오는 7월부터 2년간 폐쇄하고 전면 보수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센터가 낡고 재정적으로 어렵다면서 개보수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최근 케네디 센터에 케네디 트럼프 센터다라면서 이름 명칭 변경으로 인해서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잇따른 공연 취소에 반발에 대한 대응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케네디 가문 등도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 미국이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비해 중동 전역 미군 기지에 사드와 패트리엇 등 방공망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합의를 기대한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강력한 군사적 압박을 병행하는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란 역시 전쟁 가능성을 경고하면서도 물밑에서는 계속해서 협상을 타진하는 모양새입니다. 차기 연준 의장으로 비교적 매파 성향으로 알려진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지명되면서 한국의 금융시장이 출렁였습니다. 환율이 1,460원대로 급등하고 한국 증시는 급락하는 등 아주 파장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케빈 워시 지명자는 또 쿠팡의 사회 이사로 알려져 있어서 한국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큰 상황이죠. 한편 애플은 아이폰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최근에 부진을 이겨내고 지난 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캘리포니아 크립토 아레나에서 열린 68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이민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수상자들은 이민자들이 이 나라를 건설했다라며 아이스 아웃 배지를 몸에 달고 아이스 단속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디몬헌터스의 OST 골든이 K-팝 최초로 그래미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요즘에 이상기온 말들이 많은데요.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에 이례적인 한파가 최근에 이어지면서 나무 위에서 이구아나들이 추위로 기절해서 떨어지는 그런 기현상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플로리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추위로 인해서 기절한 이구아나 수거를 허용하는 등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푸른투어와 함께라면 이동이 아닌 경험이 됩니다. 9개의 직영지사 보유,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에서 최저가 항공권 및 투어 맞춤 서비스로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더 넓고 쾌적해진 시온마켓 2층에서 푸른투어 달라스 지사와 함께하세요. 믿을 수 있는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 469-615-6000번.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우리 가족 눈 건강 지킴이 바로 정무창 안과입니다. 5살 우리 아이 첫 시력 검사, 안경 없이 시력을 잡아주는 큰아이 드림렌즈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죠. 40대 되면서 필요한 눈도 다초점 렌즈 추천해 주셔서 훨씬 좋아졌고요. 어머님 백내장, 녹내장 검사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답니다. 21년 경력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안경, 렌즈, 거만도 정무창 안과에서 214-902-9779 파크 포레스트 옵티컬. 뭐 방금 전해드렸던 플로리다에서 이구아나, 뭐 열대 지역 동물이죠. 네, 변온동물. 네, 이구아나가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플로리다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데, 이게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건 아니고 이구아나들이 보통 이렇게 뭐 나무 위에서 쉬거나 뭐 그러잖아요. 네. 플로리다 가면 이제 이구아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나무 위에서 자고 있던 이구아나가 기절해서 떨어지는 거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참 재밌죠. 네, 이게 약간 이상 기온인가 뭐 싶기도 한데, 플로리다 하면은 겨울에도 그래도 따뜻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올 겨울에 뭐 지금 뭐 달라스는 이제 오늘부터 아주 따뜻해집니다만, 한동안 막 달라스뿐만 아니라 중남부 플로리다 그리고 동부 지역까지 기록적인 한파가 이렇게 몰아쳤잖아요. 이번 주말에 동부 지역은 여전히 좀 추웠습니다. 그런데 플로리다도 올 겨울에 얼마나 추웠는지, 뭐 데이토나 비치가 뭐 섭씨로 했을 때 영하 5도 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플로리다 일부 지역이 데이토나 비치면 물론 약간 플로리다 북쪽 비치긴 합니다만, 그래도 섭씨로 영하 5도가 웬 말입니까, 플로리다가. 네, 그래서 플로리다 여러 지역들이 플로리다 최저 기온 기록을 경신했고, 아주 따뜻한 지역이죠. 템파는 눈이 왔답니다. 뭐 펑펑 눈이 온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템파 지역에 눈발이 날렸다고 해요. 뭐 이제 그러면서 그 이구아나가 나무 위에서 이렇게 자고 있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이구아나는 원래 그렇답니다. 너무 날씨가 추워지면 근육이 좀 이렇게 마비되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고 해요. 뭐 한마디로 추워서 기절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계속 추우면은 죽기도 한대요. 근데 추워서 기절해가지고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군요. 참 별일이다 싶기도 하고, 진짜 뭐 날씨가 좀 이상기온은 이상기온인가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궐선거가 주말에 열렸는데요. 텍사스에서 대이변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 텍사스 이제 뭐 두 곳, 네, 보궐선거에서 모두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는 이변이 발생을 했는데, 뭐 한 곳은 이제 하원 선거, 네, 그 휴스턴 지역은 뭐 그렇다고 칩니다. 네, 왜냐면은 휴스턴, 뭐 텍사스도
레드 스테이트, 소위 이제 공화당 강세 지역, 텍사스가 대표적인 공화당 보수 강세 지역이라고 합니다만, 텍사스도 주요 도시들은 민주당세가 강합니다. 달라스도 상당히 지역별로 민주당세가 강하고, 그리고 주청사가 있는 어스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뭐 민주당세가 굉장히 강하죠. 네, 어스틴은 도시 자체가 굉장히 젊은 분위기고, 그리고 굉장히 진보적인 어스틴은 굉장히 진보적인 도시입니다. 굉장히 진보적인 도시고, 상당히 민주당세가 강한 그런 도시고, 휴스턴도 역시 네, 민주당세가 상당히 강한 네,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휴스턴 지역에서 뭐 이렇게 하원 네, 민주당이 승리한 거는 그렇게 특이한 상황이 아닌데, 지금 깜짝 놀란 것은 달라스 포트워스라고 부르는데, 뭐 달라스는 조금 더 민주당세가 더 강하다고 해도 포트워스 같은 경우에는 달라스 포트워스라는 이 광역권에서 상당히 그래도 포트워스라는 도시는 공화당세가 더 강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대이변이 일어난 상원 구선거구 같은 경우 포트워스 일부 지역하고 이제 테런 카운티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는 항상 공화당 강세, 공화당이 강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민주당 후보가 무려 14%포인트 차이로 압승을 거둬서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고 파장이 상당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불과 1년 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곳에서 해리스 후보를 무려 17%포인트 차이로 크게 이겼던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1년 만에 30% 이상 지금 뒤집어진 상황이니까 충격이죠. 뭐 대선하고 비교하면은 뭐 좀 그렇다라고 해서 그냥 네, 상원의원 선거, 그러니까 2022년 직전 선거였던 2022년 선거랑 한번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자. 왜냐면은 실제 그 상원 의원 선거하고 대선하고는 또 민심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뭐 대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이겼던 지역이지만, 그러면은 그 전에 상원 의원 선거 때는 어떻냐? 2022년은 2년이었는데요. 사실은 직전 상원 의원 선거보다 선거는 더 공화당 후보가 크게 이겼었습니다. 당시에 공화당의 켈리 행콕, 뭐 베테랑 의원이죠. 켈리 행콕 의원이 민주당 후보를 무려 18.4%포인트 차이로 이겼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그냥 공화당이 후보만 나오면은 깃발만 꽂으면은 당선되어 왔던 뭐 상원 의원도 그렇고 지난 대선도 그렇고 완전히 최근에는 공화당세가 굉장히 강했던 그런 지역이 바로 주상원, 텍사스 주상원 구선거구입니다. 포트워스 지역. 그런데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후보를 무려 14%포인트 차이로 꺾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18이 마이너스 14로 변하는 뭐 진짜 대이변이 뭐 승리 패배보다도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죠. 원래는 18% 차이로 공화당이 이겼던 지역을 지금 14% 차이로 민주당이 승리했으니까 합치면은 무려 뭐 32%의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이건 뭐 32% 포인트나 이동을 했다고? 이게 말이 되나?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에서 네 3년 만에 민심의 3분의 1이 돌아섰다. 이거는 진짜 텍사스에서 보통 선거에서도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만 텍사스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계속해서 공화당 지지자들이었던 집토끼들이 대거 이탈을 했거나 또는 투표를 아예 포기했거나 네.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지금 행정부에 대한 실망이겠죠.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포트워스 지역 같은 경우에 뭐 전통적으로 공화당 강세 지역이긴 합니다만 또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 강경 이민 정책과 그리고 추방 정책에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아주 뭐 몰아줬던 그런 텍사스 지역의 히스패닉계 인구들도 유권자들도 좀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인물 경쟁력에서 승패가 갈렸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전략의 공화당 입장에서는 전략의 실패다 볼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이 상원 구 선거구를 차지하고 있던 의원이 공화당의 켈리 행콕 의원입니다. 켈리 행콕 의원은 상당히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베테랑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켈리 행콕 의원이 아주 장악하고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공화당에서 낸 후보가 리 웜스겐스라는 인물입니다. 성공한 여성 기업가라는 어떻게 보면은 뭐 괜찮은 그렇게만 보면은 공화당의 보수적인 성공한 여성 기업가라고 보면은 뭐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전략 자체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냥 인물이 그냥 성공한 여성 정치인 공화당에 뭐 그것만 이미지 내세우고 그 다음에 선거 캠페인은 나는 마가다.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은 지지를 받는 나는 마가의 전사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후광과 이념 전쟁에만 기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아주 젊은 33살이에요. 이번에 승리한 반란을 일으킨 대이변을 일으킨 주인공이 33살의 민주당 테일러 레메트 로키드 마틴의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33살에. 여기 이제 그 테런 카운티, 포트워스 테런 카운티 쪽으로 락히드 마틴이라는 군수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아주 뭐 락히드 마틴 다 아시죠? 네. 락히드 마틴 회사가 있는데 33살의 락히드 마틴 노조위원장 출신이에요. 선거 기간 내내 뭐 트럼프와의 이념 정쟁보다 직업 교육이라든지 일자리 보호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일자리 제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테런 카운티 포트워스 쪽의 유권자들도 보수적이지만 이념 전쟁에 좀 지쳐가는 상황에서 이념이고 뭐고 내 자식의 취업을 걱정해주는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주는 젊은 33살의 테일러 레메트 이 후보 괜찮은데 라고 표를 던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트럼프 지금 정부의 심판론도 말이 되고요. 뭐 지금 약간 트럼프 정부를 믿고 뭐 표를 줬는데 요즘에 경제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를 너무 살림살이가 어렵다. 그다음에 막 강력한 이민 단속 추방 뭐 그런 거에 대한 그리고 또 이념 싸움에 대한 피로감 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테일러 레메트라는 33살의 민주당 후보가 전략을 잘 세운 거죠. 본인은 이념 전쟁에 뛰어들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 미래 일자리 문제를 이렇게 내세우면서 이번에 대이변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참 선거라는 게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아무리 대통령 선거는 이념에 대한 진보 보수 이념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크게 역시 이제 뭐 이 중간 선거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 물가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게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가? 이제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뭐 나는 마가의 전사다, 보수의 적통자자라는 그런 것만으로는 텍사스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없다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게 아닌가. 그래도 충격적이긴 합니다. 텍사스 그것도 달라스도 아니고 포트워스라는 달라스 포트워스 중에서는 그래도 좀 더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공화당세가 강한 포트워스 지역에서 그리고 전통적으로 공화당 후보가 대승을 거둬왔던 그 지역에서 무려 14%란 차이로 33살의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거뒀다라는 것 뭐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대도
뭐 솔직히 충격적이기는 합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정치권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뭐 공화당 입장에서는 아주 대규모로 좀 선거 전략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우리의 가슴을 울렸던 그 목소리가 다시 찾아옵니다. 국민 발라더 변진섭 콘서트 희망사 달라스 찰스 W 아이즈만 센터에서 2026년 2월 20일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너에게로 또다시 희망사항 등 부르의 명곡들과 함께 추억과 감동이 가득한 특별한 밤을 선사합니다. 티켓 예매는 아이즈만센터닷컴에서 티켓 가격은 80불에서 250불까지. 자세한 문의는 714-340-6756 혹은 972-241-4524로 연락주세요. 변진섭과 함께하는 감동의 시간, 지금 바로 티켓을 확보하세요. 저희 이제 방송이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제 방송인데,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제 포트워스라는 지역을 조금 설명드리면은, 텍사스가 완전히 공화당세가 강한 레드 스테이션이 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대도시들, 달라스, 어스틴은 뭐 완전히 민주당세고요. 달라스, 어스틴, 휴스턴, 뭐 샌안토니오, 이제 대도시들은 도시 특성상 좀 민주당세가 강한 편이에요. 그래도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달라스와 포트워스라는 큰 도시 두 개를 묶어서 달라스, 포트워스, 알링턴까지 해서 광역권인데, 달라스보다 포트워스가 좀 더 그래도 이제 텍사스스럽죠. 달라스는 조금 더 도시스러운데 포트워스는 조금 더 텍사스스럽습니다. 그 유명한 카우보이의 본산지가 포트워스예요. 그래서 포트워스 스탕야드라고 해서 그 카우보이 민속촌 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뭐 그것도 포트워스에 있고, 한마디로 텍사스 카우보이의 본부, 본산지가 포트워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트워스는 그래도 대도시 중에서는 조금 더 공화당세가 강한 텍사스스러운 그런 도시로 유명한데, 이번에 아무튼 선거 결과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자, 어제 68회 그래미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야, 진짜 참 격세지감을 느끼면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K-팝이 그래미의 벽을 넘었습니다. 어제 K-팝 디몬 헌터스의 OST 골든이 비주얼 미디어 베스트송 부분을 수상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한마디로 뭐 애니메이션 OST나 뭐 그런 작곡상입니다. 작곡상. 네. 그래서 테디, 뭐 블랙핑크나 2NE1 등을 만든 프로듀서죠. 옛날에 원타임 멤버였었고, 블랙핑크, 뭐 2NE1, 뭐 빅뱅 같은 그룹을 만든 테디가 이번에 그 메인 작곡가였는데, 테디 등 한국 작곡가들이 골든이라는 곡으로 그래미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K-팝 최초의 그래미상. BTS도 아직 BTS 블랙핑크도 못했는데 K-팝 디모너스의 골든 작곡가들이 그래미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최초로. 그리고 블랙핑크의 로제가 브루노 마스랑 오프닝 무대 공연을 했고요. 또 그 사회자였던 트레버 노아가 그 아파트 하면서 하는 한국의 그 술자리 게임을 이렇게 설명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BTS 소속사인 하이브가 만든 그 어떻게 보면은 좀 K-팝 그룹인데 세계적인 멤버들 다국적 K-팝 그룹이죠. 캐츠아이가 또 올해의 신인상 후보로 올라서 공연을 펼치기도 하고, 아무튼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아쉽게도 본상, 뭐 올해의 노래, 올해의 레코드, 뭐 같은 수상은 올해의 듀오는 실패했습니다만, 그래도 68년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한국 가사가 특히 들어가 있는 이 골든이라는 노래가 또 작곡가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K-팝 최초의 그래미상 수상이라는 또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뭐 이것이 시작이지 않을까요? 네. 또 앞으로 K-팝 또 한국 문화가 세계 주류 무대에서 어떤 성과를 이루어 갈지 더 기대가 되는 어제 뭐 비록 본상 수상은 실패를 해서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아파트나 골든 올해의 노래라든지 Song of the Year 그다음에 올해의 듀엣상 같은 거 좀 기대를 했는데 그거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네, 참 별일이 어제 그래미 시상식 보면서 참 별일이 다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아침 미국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